반갑습니다. 저는 아카마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쪽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솔루션은 효과적인 제로 트러스트 구축 청산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릴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의 연속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IT 쪽으로 본다면 IT의 역사는 보안과의 전쟁의 지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솔루션 및 보안을 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솔루션들이 우리가 그동안 검토했던 솔루션들은 경계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을 검토하고 운영 관리해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방화벽 솔루션들이 이쪽에 포지션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안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 사고는 계속 침해 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드릴까 해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 내용이 고려의 천리장성이라는 화면이더라고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천리장성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봤습니다. 고려의 천리장성의 역할은 외부에서 내부 우리나라로 침입하고 있는 침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우리의 천리장성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계 기반의 보안 솔루션 중에 가장 핵심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다 다음 레벨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저도 요 근래에 가봤긴 했지만 수원화성의 이제 내부의 2차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는 2차 경계 방화벽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보안을 강화시키는 상태가 우리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왜 침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 우리 자산들 아니면 데스크탑, 엔드포인트들은 보안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병사가 하나의 서버 아니면 어떤 자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보안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 기존의 경제 방화벽, 우리가 현재까지 해왔던 방화벽의 그런 보안 솔루션의 준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어월의 빅피처를 놓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보안 우선순위는 우리 경계 내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침투를 막아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산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저지하려면 내부 인프라의 가시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침해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 부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입니다. 포레스터 서치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모든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최소 액세스를 강제한 후 보안 모니터링을 포괄적으로 구현해서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솔루션을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의 범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때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검토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그 첫 번째 초기 단계의 첫 번째가 GTNA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죠. 조금 전 세션에서도 나왔던 메시지고요. 동시적으로 함께 반드시 우리가 솔루션을 검토해야 될 또 다른 영역 하나가 바로 워크로드와 워크로드의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GTNA나 뭐 제로 트러스트를 많이 그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 실제 솔루션을 검토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세그멘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그런 그 사례는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안을 더 강화하는데 홀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인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네트워크를 세분화할 때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은 퍼센트가 오직 3%뿐이 없었던 많은 솔루션을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세그멘테이션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금 전 가트너가 이야기했던 세그멘테이션과 세그멘테이션, 워크로드와 워크로드의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구축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청사진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도입 검토를 하지 않았고 도입 검토를 준비 중에 있는 솔루션이죠. 디바이스 및 아니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또는 우리의 백엔드 서버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 자, 세그멘테이션이 그럼 무엇일까요? 왜 이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배를 우리가 단면으로 잘랐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배를 만들 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실제 배를 건조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목적은 어떤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빙산이 부닥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암석이 부닥쳤을 때, 물이 침투했을 때 그 물이 우리의 엔진 시스템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해당되는 물이 침투해서 횡적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에는 엔진 시스템까지 그러한 침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이상 엔진이 가동되지 않아서 전기를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서 펌프를 우리가 수행하지 못해서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IT 환경에 이 컨셉을 그대로 적용시킨 솔루션이 세그멘테이션의 솔루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경계 보안의 기능이 이제 상실했다는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라고 한다면 공격자의 레터럴 무브먼트를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를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천리장성이라는 큰 경계가 아니라 수원화성이라는 좀 작은 경계, 그리고 보다 더 세부적인 경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단의 보안을 시킬 수 있는 갑옷을 저희 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서버단 앞단에 바로 경계 보안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서버 쪽에 관련된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더 차세대 솔루션의 어떤 보안 레벨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고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청사진 내용은요, GTNA와의 통합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 별도의 솔루션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GTNA 솔루션이 따로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GTNA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함께 초기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각각의 솔루션을 각각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이게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구축 환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첫 번째 내용의 이 내용을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터에서는 GTNA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실제 통합이 마이크로 경계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트너에서도 노스 사우스의 트래픽 GTNA가 우리가 할 수 있는 GTNA가 하는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에 관련된 보안으로 확장하는 이런 트렌드가 점점 필요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GTNA는 함께하면 더 좋은 그런 효율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4가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싱글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많은 에이전트, 서버나 엔드포인트에 에이전트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그 엔드포인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가 많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설치에 문제나 어떤 충돌 사고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단일 에이전트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과 GTNA를 함께 구현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서버 리소스 관리 및 그리고 엔드포인트 리소스 관리 및 운영 관리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일 에이전트의 또 단일한 콘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일 콘솔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제로 트러스트를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은 엔드-투-엔드의 가시성입니다. GTNA 솔루션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솔루션을 각각 도입을 하면 서로 GTNA 쪽의 솔루션의 특정 부분의 트래픽 처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솔루션을 함께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실제 사용자들이 어디에서 우리 GTNA의 솔루션에 접속을 했고 GTNA 솔루션에서 모든 인증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액션이 취해진 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그러한 보안 솔루션 쪽으로 접속되는지를 완전히 볼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그 장점, GTNA와의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접속을 했을 때 막고자 하는 영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세그멘테이션으로 이걸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접속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할 각각의 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룰로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서 어디로 접속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디스커버리를 빨리 수행할 수 있고 정책을 일괄된 정책으로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지금 GTNA의 통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사진의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6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투팩터 인증이죠.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기능을 함께 통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통합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라는 거를 지금 보시는 내용으로 좀 확인이 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인이 일어나고 실제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 사용자는 실제 나의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속이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언로 정책, 우리가 방화벽에 언로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그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별도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 없이 바로 접속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액세스가 일어날 텐데요. 여기에 멀티팩터 세그멘테이션을 함께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나의 시스템 관리자가 서버에 접속, SSH로 접속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해당되는 소스 IP에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룰만 관리한 게 기존의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 접속 전에 옥타나 아니면 아카마이의 우리의 멀티팩터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인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접속을 해도 되는 사용자인지를 살펴보고 접속이 허용되었을 때 SSH 접속을 수행시킬 수 있는 보다 더 강화시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안 강화가 더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 2차 인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세그멘테이션을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세 번째의 청사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 내용을 잠깐 보면 실제 접속을 허용하는 정책에 어센티케이션을 한 단계 더 추가시키고 마지막에 우리가 블락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내용은 오늘 세카스의 주제인 AI입니다. AI가 많은 보안에서의 솔루션에 우리 보안 관리자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툴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카마이의 가디코어 솔루션 그리고 싱글 에이전트 아카마이의 가디코어 통합 솔루션은 AI를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생성 및 인포스먼트에 간소화입니다.
보안팀에서 나의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어디는 허용을 하고 어디는 차단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 생성에는 많은 기술적인 기술 노하우도 잘 알고 있어야 해당되는 정책을 제대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AI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당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보시는 내용이고요. 정책 수립 결과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정책이 수립됩니다. 좀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사용 소스의 어떤 환경에서 데스티네이션의 어떤 환경으로 접속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프로세스로 접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단계로 설정을 합니다. 기존의 그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5튜플의 보안 체계를 보통 우리가 사용하시죠. 소스 IP, 소스 포트, DIP, 디포트, 프로토콜 정도까지만 우리가 제어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존의 방화벽 장비들의 솔루션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솔루션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우리가 추가적인 보안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레벨로 실제 사용자들이 관리자가 직접 설치한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프로세스 레벨까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가 어디로 접속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단순하게 소스 IP 소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튜플을 우리가 더 추가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정책을 세울 수가 있죠. 이런 정책들을 관리자가 하나씩 수작업으로 매뉴얼 방식으로 세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그 가디코의 아까마이 솔루션은 AI를 통한 템플릿을 통한 자동화된 룰 정책을 제시를 해드리고 고객은 아니면 보안 관리자는 해당되는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서제스션이라고 한다면 무시를 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정책만 적용을 한다든지 아주 빠르게 정책을 오탐 없이 오류 없이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AI를 통한 두 번째의 향상된 통합 기능의 두 번째 AI의 내용은 그 자산 라벨링에 간소화입니다. 혹시라도 그 세그멘테이션 솔루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실제 도입 검토하거나 아니면 차세대 방화벽에서 라벨 기반의 보안 정책을 운영 경험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라벨링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그리고 라벨을 어떻게 우리가 자산에 어사인시키는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실제 이걸 잘 어사인시킴으로써 보안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작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산을 자동으로 식별한다는 것, 우리가 자산의 라벨을 식별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이거를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 단계로 AI를 통해서 자산 라벨링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벨을 통한 보안 정책이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라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추후 저희 솔루션을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하거나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을 검토한다면 이 AI를 통한 라벨 간소화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라벨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보안 정책에 사용하는 그 라벨의 정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내용인데요. 이 새롭게 바뀌는 정보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보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레벨도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지금 보시는 내용이고요. 라벨 같은 경우 AI 라벨링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어디랑 어떻게 접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 라벨들이 저희가 서제션을 하고 관리자는 그 라벨을 서제션에 관련된 부분을 억셉하는 순간 실제 자산의 그 라벨이 할당되고 보안 정책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보안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간소화죠. 빠르게 확인하는.
팔로알토 세션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강조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안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스턴스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미티게이션을 하는 게 보안팀의 가장 큰 숙제이자 작업이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인스턴스를 간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AI의 기능을 또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보안팀에서는 뭐 의심되는 보안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보안 사고 우리 그 보안팀에서 오직 3건 중에 1건만, 즉 33.3%만 보안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미티게이션을 했다. 2건을 놓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IBM 보고 자료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담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스턴스를 빠르게 식별하는 어려움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스턴스를 실제 오탐인지 아니면 정탐인지 아니면 과탐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쉽게 간소화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그 자연 언어,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챗GPT 펑션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뭐 말로 하지는 않지만 타이핑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한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6시간 동안 발생한 알런 또는 뭐 차단 트래픽을 보여줘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아무런 메시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결과가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6시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똑같이 그렇다면 뭐 24시간 동안 발생된 알럿 또는 차단된 트래픽을 보여줘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머신러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로그를 다 뒤져서 해당되는 매칭에 맞는 정보를 확인한 후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 로그를 보여드리고 관리자는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쓸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샘플에서는 아주 쉽게 제가 그 하나의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하나씩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 일반 언어로 쿼리를 던지고 채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정보를 우리가 인스턴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내용의 이제 그 형성된 내용 중에서 AI를 통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취약성 평가에 간소합니다. 취약성 시스템을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뭐 보안 사고나 뭐 CVE가 우리가 릴리즈가 되고 나면 나의 시스템이 이 CVE에 영향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회사의 자산에 얼마나 있어라는 걸 찾아내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런 작업을 아주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그게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 언어로 이 기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 AI를 통한 취약성 평가 간소화로 이번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를 SQL 문서로 구문 변환까지 수행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 샘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윈도우 서버 2012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를 찾아줘라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인사이트 쿼리라는 기능은 세그멘테이션의 솔루션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긴 한데요. 실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자산의 어떤 취약성에 관련된 쿼리문을 OS 쿼리문을 던지고 거기에 매칭되는 정보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행위를 수행하는 게 인사이트 쿼리입니다. OS 쿼리문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세팅하는 건 쉬운 작업은 아니죠. 물론 뭐 정확한 OS 쿼리를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구문이나 이런 걸 잘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텍스트 언어 랭귀지를 통해서 워낙 요즘에 AI가 제대로 된 코드를 잘 우리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해당되는 뭐 2021년 윈도우 뭐 서버 2012를 찾아서 취약성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돌리면 지금처럼 결과가 쫙 나옵니다. 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격리를 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보안 격리를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레벨까지도 우리는 보안을 강화 운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취약성 관리 간소화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환경의 취약 시스템을 모두 식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별 신속하게 우리가 식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간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데요. 취약선 시스템의 내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리눅스 시스템에서 지난 3일 동안 포트 123으로 접속한 트래픽들을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약 123 포트로 리눅스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정상적인 내용들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찾아지고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규정 준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AI를 통해서 규정 준수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PCI 규정 준수 서버에 접속한 트래픽들을 일단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PCI 규정 준수 서버 컴플라이언스 서버로 접속한 트래픽들을 보여줘라고 한다면 그 결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리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좀 더 우리한테 더 친숙한 일반 언어를 통해서 로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보안 레벨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솔루션은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인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와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을 함께 접목한 상태의 로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스레드 디텍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침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그러한 보안 정책률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에센셜한 폴리시 정책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모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보안 적용을 할 때 우리 회사의 보안팀이 준비한 단계로 보안 룰을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다른 최적의 보안 정책이 우리 회사에 적용된 상태인가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런 IT 엔지니어 및 전문가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보안 정책은 꼭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 정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에 매칭되는 보안 툴 정책을 우리가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을 좀 더 안전한 상태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추가적인 룰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서비스를 받는 걸 헌트 서비스라고 보통들 많이 하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일부 이런 서비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가디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에센셜한 폴리시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우리 회사에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검증된 방식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알려진 보안 정책을 아주 쉽게 별도의 큰 수작업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DNS의 방화벽 기능입니다. 향상된 보안 쪽에 DNS 시큐리티가 보통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는 솔루션, 시아라는 아니면 시큐어 웹 SWG라는 솔루션들로 많이들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 기능 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GTNA의 세그멘테이션, 멀티팩트, 어센티케이션, DNS 방화벽까지 하나의 싱글 콘솔 싱글 에이전트로 수행할 수 있는 향상된 DNS 보안 솔루션도 탑재를 했습니다. DNS 보안은 굉장히 좀 유용하죠. 별도의 큰 작업 없이 그냥 US 사이트라든지 좀 악의적인 사이트로 활용되고 있는 FQDN 도메인을 접속할 때 사전에 우리가 조치시킴으로써 보통 보안에서 필요한 사전 조치 그리고 현재 발생되고 있었을 때의 방어 마지막 사후 조치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인 사전 조치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정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좀 보시면 약간 글씨가 작긴 하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NC 서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도메인 FQDN 호스트 서버 DNS 서버들 마리어 서버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피싱 사이트로 사용되는 서버들 이런 정보들을 레퓨테이션 DB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빠르게 먼저 사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탑재돼서 운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청사진 6가지 어떻게 보면 비전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도입 검토가 안 되었던 새로운 보안 영역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영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그멘테이션에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함께 탑재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6가지의 장점 그리고 고려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여정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의 6가지 솔루션 함께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함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